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렐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코로나 렌더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전에 제가 토크에서 다양한 PB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이거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GI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이걸 보시면은 좀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이 수업은 코로나 렌더에 대해서 완전히 헬프를 보듯이 파악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에요. 일단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차후에 이제 예제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CPU를 사용하는 렌더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을 쓰시던 아니면은 그래픽 카드가 지포스 계열이 아닌 그래픽 카드를 쓰셔도요. CPU만 달려 있다면은 설치하셔가지고 공부가 가능하시고요. 일단 이 코로나 렌더 같은 경우는 갤러리를 보시면은 대충 어떤 느낌의 렌더런지를 알 수 있으세요. 이거는 이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극사시를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렌더러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사실은 이제 브레일을 쓰시던 분들이 코로나로 많이 넘어오세요. 왜냐하면은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더 좋기 때문에요. CPU를 사용하시던 분들, CPU로 렌더링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제 코로나로 많이 접근하는 편이고요. 저도 PBR을 처음 공부할 때 이 코로나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라이트부터 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떤 렌더러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제 예제 샘플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리플렉션 같은 재질이나 스페큘러 이런 재질들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텍스처가 함께 들어가 있는 이런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시면 좋고요. 오브젝트에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배포를 못 해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기본 렌더예요. 기본 렌더에서 이렇게 렌더링 거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요. 플로어를 사용했죠. 라이트도 그냥 에리얼 라이트, 탑 라이트는 스포트라이트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품질을 원한다 그러면은 기본 렌더러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3초밖에 렌더링이 안 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지금 안티 알리아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의 품질을 보여준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안티 알리아싱도 렌더링을 베스트로 놓고 렌더링 건다면 대략 이 정도 속도가 걸리겠죠. 그래서 안티 알리아싱을 걸면은 이제 텍스처의 표현이라든지 오브젝트의 표현 같은 게 조금 더 이렇게 안정감 있게 표현이 됩니다. 자, 10초 정도 걸렸어요. 자, 코로나 렌더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 씬을 하나 더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 여기를 지우고요, 라이트를. 보시면 똑같은 매터리얼을 적용한 오브젝트를 올려놨고요. 플로어도 한번 그대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여기 설치를 하시면요, 이렇게 플러그인 쪽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 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스카이부터 어바웃까지 이렇게 있죠. 일단 지금 라이트를 먼저 설치를 해볼 건데요. 그냥 코로나 라이트랑 설치하시면 되고요. 기본 라이트 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품질에 문제가 좀 생겨요. 나중에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코로나 라이트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라이트가 하나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 타입이 에리얼 라이트로 되어 있고요. 옴니 같은 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이트 타입이 에리어, 섹터, 오브젝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에리어로 해놓고 이거를 로테이션 시켜가지고요. 이렇게 딱 90도만큼 하시고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틀어주겠습니다. 각도가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렌더 세팅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로 돼 있을 텐데 요거를 코로나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옵션을 보시면은 제너럴 세팅부터 해서 이렇게 카메라, 씬, 퍼포먼스, 프레임 버퍼 세팅, 세컨더리 EGI 많이 본 단어죠. UHD 캐시, 팀 렌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너럴 세팅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렌더에 관련된 부분들을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디노이즈 모드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 코로나 모드로 해놓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에 인터랙티브 렌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랙티브 렌더링. 나중에 이런 뷰포트나 이런 부분에 다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렌더를 해줍니다. 일단 이 사이즈는요, 여기 렌더 세팅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Full HD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업하냐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파이널 렌더라고 해놓고 똑같은 거 하나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트 하신 다음에 이거를 프리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락 레이티오 틱 해주시고 요거를 한 800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낮춰줄게요. 그래서 다시 열어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통 작업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인터랙티브로 렌더링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플로어가 표현이 안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요런 environment에 있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3D라는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분모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플로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렌더링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프리미티브나 폴리곤 오브젝트로 생성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코로나 렌더뿐만 아니라 뭐 다른 PBR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라이트에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에리얼 라이트 타입, 라이트 쉐입들이 있죠. 렉탱글 이렇게 있는데요. 쭉 당겨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트가 보여요. 지금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으로 라이트가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게 하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당겨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ectangle, 그다음에 circle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이 모양, 이 형태에 따라서 라이트의 어떤 분산도 좀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제 rectangle로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사이즈 XY 같은 경우는 우리가 AR하고 좀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키우면은 밝기도 같이 밝아져요. 왜냐면은 광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인텐시티가 좀 강해진다 보시면 돼요. 인텐시티라기보다는 이제 라이트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빛이 더 밝아진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텐시티랑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밝아졌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뭐냐면은요, 우리 지금 시네마 4D 기본 매터리얼을 사용 중이에요. 그죠? 기본 매터리얼이잖아요. 시네마 4D가 가지고 있는 기본 매터리얼인데 렌더가 돼요. 기본적으로 시네마 4D가 갖고 있는 기본 매터리얼로도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이게 코로나의 좀 장점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요,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 뭐 내가 이 시네마 4D 기본 매터리얼을 사용했다가 코로나 렌더링 할 때 어떤 컨버팅 없이 만약 그냥 사용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지만은요, 웬만하면은 그냥 코로나 매터리얼을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른 PBR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터리얼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샘플 있죠. 이것도 시네마 4D 기본 매터리얼, 기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렌더러만 한번 바꿔볼까요? 코로나로. 그러고 일단 800 정도 사이즈로 해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좀 다르게 나오죠. 그죠? 뭔가 더 투박하고요. 뭔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요, 좀 로컬 일루미네이션 같은 느낌이 더 강하게 들어요. 그죠? 면을 표현하는 느낌이나 질감을 표현하는 느낌 자체도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계산을 기반으로 하는 렌더러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기반으로 하는 매터리얼, 라이트 등을 사용을 해야지만 최적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시네마 4D 매터리얼을 사용해도 된대 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링 켜놓을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확실히 빛의 번짐이나 어떤 분산, 그리고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이건 뭐냐면요, 똑같은
샘플링을 통해서 매터리얼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 매터리얼입니다. 코로나 매터리얼이 보시면 스네어 4D 매터리얼과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또 굉장히 쉬워요. 스네어 4D 사용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스네어 4D 매터리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페큘러나 리플렉션을 이렇게 구분 지어 가지고 하나의 리플렉턴스라고 하는 옵션에서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스페큘러라고 하는 다른 옵션은 없어요. 그냥 이 IOR이라고 하는 Fresnel IOR이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페큘러나 리플렉션을 같이 함께 표현을 합니다. 디테일한 스페큘러를 표현한다든지 스페큘러만 따로 컬러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긴 합니다. 다른 PBR들은 이런 것 다 가능하거든요. 심플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코로나가 버전 4예요. 5, 6 업데이트 되면서 분명히 개선이 됐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메인 렌더러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제 아트웍 같은 거 작업할 때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동하는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노트북만 가지고 있을 때 간단한 아트웍이나 어떤 샘플링 작업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렌더러이기 때문에요. 뭐 스페큘러가 되지 않더라도 굳이 뭐 그게 큰 어떤 요소에 작용을 하진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보시면은 이 라이트를 받아들이는 결이 좀 달라요. 오브젝트마다. 그죠? 매터리얼이 보시면은요. 이런 빛의 맺힘이나 흐름 같은 게 좀 다릅니다. 얘는 좀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강하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좀 덜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라이트의 양이 실제 이 코로나 매터리얼을 뭔가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양을 넘어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적당한 값을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텐시티가 있죠. 이거를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죠. 물론 이제 여기 매터리얼 쪽에 보시면은 나중에 매터리얼도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 이제 글로시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 여기 리플렉턴스에 보시면 여기 지금 AR 매터리얼이죠. 스테너 4D 매터리얼 보시면 러프니스라는 거 있죠. 요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러프니스를 넣으면 항상 어떻게 됐어요? 레이어 샘플링에서 샘플링 값을 올려줬잖아요. 샘플링 서브 디비전스를. 이걸 올려주지 않으면은 이제 매터리얼 표현이 굉장히 탁하게 된단 말이에요.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들이 이런 거에 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시니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조금 더 줄여준다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번짐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실제로 스네어 4D가 가지고 있는 매터리얼의 어떤 속성보다는요 훨씬 더 빛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뛰어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스네어 4D 기본 매터리얼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얘 매터리얼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코로나 라이트나 코로나 렌더 세팅에서 설정되는 환경과 궁합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거를 끄고요. 얘로만 작업을 할게요. 자, 좀 밝은 쪽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라이트 세팅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매터리얼에서 표현되고자 하는 부분들에 이제 라이트를 좀 맞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좀 자연스러운 결과물도 나오고. 자, 이제 라이트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스트라고 있는데요. 여기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텐시티라는 어떤 값. 그러니까 스네어 4D에서 라이트에서 인텐시티
그리고 뭐 3D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적인 어떤 라이트의 기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텐시티를 20, 200, 2000 이렇게 올렸을 때 밝아지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이게 다르거든요. 조금 물리적인 어떤 이론에 좀 입각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루멘 같은 경우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광원이 방출되잖아요. 그때 이제 뭐 초당 방출되는 어떤 빛의 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룩스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빛이 이제 도달하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캔델라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캔들, 그러니까 한 초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초가 가지고 있는 밝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헷갈리시면 디폴트로 넣으시면 돼요. 예. 뭐 이렇게 크게 뭔가 개념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디폴트로 설정하셔도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템퍼러처에 따라서 세곤도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뭐 9,000 이렇게 올리시면은 블루가 되겠죠. 낮추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따뜻한 색감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차갑고 따뜻한 색감의 차이점. 여기 보시면 이제 visibility directly라고 돼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라이트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지금 라이트가 보이고 있잖아요. 요거를 안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는 요걸 끄고 작업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고요.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다이렉셔널이라고 있죠. 이거는 틱 하시면은 뒤쪽도 광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에 놓여 있는 오브젝트에도 빛을 함께 쏘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라이트를 왼쪽 오른쪽 두 개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추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바이다이렉셔널 요거 가지고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렉셔널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치를 올려 볼게요. 100으로. 어떻게 되나요? 거의 이제 이 라이트를 가지고 그냥 바로 투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라이트가 1대1로 조사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1대1, 그러니까 이 라이트 광원 세기만큼 여기에 그대로 라이트가 비친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이나 어떤 오브젝트 면에.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컬러를 또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은요, 빛의 어떤 이런 광원의 느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높여볼까요? 이렇게, 그죠? 좀 더 밝아지죠. 그러니까 반사되는 빛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에서도 빛이 이렇게 튕겨나가는 게 보이시죠? 즉 뭐냐면요, 모든 것들이 물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빛이 여기에 1대1로 조사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빛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가 되겠죠. 그거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컬러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컬러가 없으면은 이렇게 그냥 컬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템퍼러처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 여기 이제 리플렉션과 리프렉션은 이제 보시면 굴절이랑 반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사를 표현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어디 갔죠? 없죠. 그죠? 그런 거고요.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글래스나 이런 것들 표현될 때 그런 것들 표현 안 하겠다는 뜻인 거고요. 지금에는 이제 우리가 투명도를 가지고 있는 글래스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occlude other light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라이트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한 라이트가 이 오브젝트를 비추고 있는 그 광원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다른 라이트를 또 겹쳐서 만약에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라이트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걸 틱되어 있는 라이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빠르겠죠. 하나 더 카피라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두 개가 지금 바이디렉셔널이 돼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이걸 내가 켰다, 껐다,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보는 게 좀 더 확인이 쉬울 겁니다. 이걸 언틱하면은, 자, 틱하면은, 언틱하면 밝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키고 예를 들어서 높여볼게요. 100까지 이런 식으로. 이걸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켜볼게요.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밝아지죠.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이 라이트가 비치고 있는 그 공간에는 다른 라이트가 간섭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만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공간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밝게 빛나겠죠. 하지만 이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 1대1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만큼은 이 라이트가 간섭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오브젝트에만 다이렉트로 라이트를 주고 전체 환경에다 또 라이트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더블링 되면서 얘가 너무 밝아지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얘를 이제 틱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visible in caustics, visible in editor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에디터 상에서 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보이냐 안 보이냐 이 뜻인 거고요. 이렇게 요 뷰포트 상에서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커스틱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커스틱스 할 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스틱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빛이 이제 굴절됐을 때 반사되는 어떤 빛의 흐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에리얼 라이터, 그다음에 섹터라는 게 있어요. 섹터 라이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걸 끄고 볼게요. 섹터가 구역이잖아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스팟라이트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섹터 라이트가 스팟라이트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섹터 라이트가 어떤 한정되어 있는 구역에다가 그냥 라이트를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앵글도 있고, 그다음에 레디우스가 있죠. 앵글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원이냐 아니면은 정원이냐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라이트를 표현하려면은 기본적으로 AR 렌더, 그러니까 시네마 4D 기본 렌더에서는 라이팅을 이렇게 세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나요? 이런 구체를 만드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냥 옴니라이트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폴리곤 라이트를 사용하든지 그랬는데 이렇게 구체 형태로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이것도 구역을 정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라이트는 사실 이런 섹터 라이트 같은 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줄여볼게요. 제가 빛이 어떻게 되나요? 좀 더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그먼트를 많이 주면요 빛이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분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줄 거냐 이 뜻인 거예요. 환경에다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넣는 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적당하게 주시면 이런 식으로 주변을 좀 더 밝게 조사를 해준다는 거고요. 이렇게 다시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섹터도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스피어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큐브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실린더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 이거는 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어떤 그 형태대로 라이트를 분산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섹터와 에리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브젝트도 이제 특수한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겠죠. 보통은 이제 에리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라이트의 오브젝트에 대한 부분은 거의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IES라고 있죠. 이거는 스네어 4D에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트인데요. 라이트의 어떤 형태를 잡아주는 건데 빛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흐르는 빛의, 그러니까 분사되는 빛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트 쉐입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자, 어떤 건지 보면 바로 알겠죠. 일단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라이트가 보여지는 면이 필요해요. 바닥에다가 쏠 건지 여기다 쏠 건지 따라서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요걸 하나 카피를 할게요. 제가 플로어라는 카피를 한 다음에 이거를 90도로 딱 꺾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벽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라는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잘 올려주시고 이걸
섹터로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90도로 낮춰줄게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거를 라이트를 얘로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줄 거고, 이 친구는 약간 정면에서 보이는 라이트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멀리서 이렇게 비춰도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걸 없애버릴 거고요. 자,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라이트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여기 틱하시고 IS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S 라이트 컬렉션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 받은 IS 풀셋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검색하셔가지고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무료로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유료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런 거 하나 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의 흐름 따라서 라이트나 뭐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요. 일단 뭐 이런 걸로 해볼까요? 좀 특이한 거 14번 불러볼게요. 예스. 뭔가 바뀌었죠. 라이트 형태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었어요. 보세요. 그냥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죠? 밝기도 달라졌어요. 라이트가 직접적으로 들어왔다는 거고요. 이 광원이 확실하게 보이려면은 여기 좀 가까이 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보이죠. 지금 보이시나요? 좀 멀리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라이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keep sharp pattern이라고 있죠. fake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패턴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샤폰을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이 형태가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죠. 그죠? 좀 더 부드럽게 보이고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죠. 여러 가지 형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한번 줘볼까요? Yes. 그죠?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때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occlude other light를 언틱해서 다른 라이트하고 안 부딪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은 좀 더 스포트라이트 같은 느낌을 더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죠. 형태를, 그죠? 그래서 IS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에서 나오는 조명, 뭐 할로겐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 꽂히는 그런 조명이나 아니면은 우리 뭐 콘서트 스테이지 같은 거 만들 때 무대에 이제 연출되는 빛의 어떤 모양 이런 것들 만들어 줄 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밝기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include, exclude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없는 PBR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어떤 좀 괜찮은 PBR도 제가 사용하는 뭐 레드시프트나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있어야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벽면에는 이런 모양이 꽂히게 만들 건데 이 친구한테는 안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exclude에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안 주잖아요. 그죠? 벽면에는 이렇게 비치는데. 이런 구조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리적인 렌더링이다 보니까 사실 커스터마이징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걸로 대체를 하는 거죠. 아니면 얘한테만 주고 싶다고 한다면은 다른 데는 안 가겠죠. 얘한테만 딱 비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 include, exclude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exclude 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이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본 거고요. 이제 렌더링이라든지 아니면 좀 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와 렌더링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최소 2개에서 3개, 뭐 4개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PBR에서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또 다른 것들 계속 매터리얼, 뭐 세팅하는 거, 인테리어 만드는 거 이런 것들 계속 진행을 해볼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렌더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냥 서브로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쉬워요. 쉽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힘들게 강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봐주시고 열심히 공유해주시고 예, 좋아요 그리고 구독 예,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할 줄 몰랐네요. 아무튼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